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네,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경제 침체 우려에 따른 뉴욕 증시의 하락으로 동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은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투자 시장 전체에 대한 이 먹구름을 들이운 급락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시장과 또 미장 모두 경기가 먹구름을 들이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발표 이후에 변동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또 정보들 통해서 공유해 봅니다. 오늘 함께 좋은 코인을 발굴해 주실 원정대장님 팀 코수의 이 랩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아무래도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랩터 전문가님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 코수의 노란톡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팀 코수의 노란톡방에서는 코수만의 이제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손절가 이슈들 남김없이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시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팀 코수의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시황 이후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변동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변동성이 강해지면은 변동성이 강해진 이유에 대한 뭐 뉴스라든가 정보 등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갈지 혹은 이 지수 발표가 어떤 식으로 차트에 영향을 미칠지 혹은 시장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계속해서 소통을 해드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이제 계속해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아니면은 뭐 알트코인들 뭐 신규 매수 혹은 이제 물려 있다, 아니면은 뭐 손익비 설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익절 구간, 손절 구간들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코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해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24시간 동안 팀 코수의 노란톡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생방송 중에도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랩터 전문가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업앤다운의 김희정입니다. 아래 공포, 이른바 경기 침체 공포가 잇따르면서 미국 증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코인 시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비트코인 소식부터 알아보시죠. 최근 10% 넘게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7천만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1.14% 상승하면서 8,09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소식도 알아보시죠. 네,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려서 또 급락했던 이더리움은 오늘은 0.82% 소폭 상승하면서 34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소식입니다. SEC와의 긴 법적 공방을 벌였던 리플이 오늘은 21.94% 급등하면서 867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네, 역시나 1위는 리플이었습니다. 오늘 22.8% 상승하면서 86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APNFT 20% 상승했습니다. 0.0006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그래비티 12.11% 상승하면서 57.3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타체인은 7.23% 오른 623원이고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6.26% 상승했습니다. 29.19원의 가격입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오브스 7.72% 하락하면서 35.3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쿼크가 6.27% 하락하면서 1,00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또 센트 그리고 보아는 4%대의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48.1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 보아 16.5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치가 4.2% 하락하면서 1,162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네, 그래비티가 11.12%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월드코인 2.18% 상승했습니다. 주피터도 1.34%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시바이누 오늘은 0.53%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떠올랐을까요? 먼저 키워드부터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감원, 코인거래소, 감독 분담금.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플 SEC 승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브라질 솔라나 현물 ETF 승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네, 내년도부터 코인 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감독 분담금을 낼 전망입니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를 의미하는데요. 이 수수료를 0.5% 수준으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코인 거래소가 낼 감독 분담금은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법원은 리플에 약 1,720억 원을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SEC가 요구한 금액의 6%밖에 불과한 수준으로 또 담당 판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면서 리플이 사실상 승소했다는 해석들이 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시죠.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최초로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습니다. 증권거래소 B3에서 거래될 예정이고요. 현물 ETF 출시 기대감에 솔라나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제 오는 14일 미국 8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코인 원정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할 코인, 좋은 코인 원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체적인 시장 흐름 듣고 왔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이슈들 보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흔들리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저가 매수를 기다리면서 등락을 좀 거듭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진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량은 또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비트코인의 가치평가 지표인 메이어 멀티플이 FTX 거래소 붕괴 이후로 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해요.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지금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뭐 경제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서킷 브레이크도 걸렸던 상황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21시 반에 발표가 되는 이제 신규 수렵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요. 아, 자꾸 제 발음을 이렇게 뭐라 하시는데 9시 반에 네. 나오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네, 뭐라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네. 지표는 아니에요. 네, 물론 뭐예요? 이전에도 중요했던 지표이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했었던 지표이지만 그렇게까지 차트에 대해서 막 그 발표 직후에 뭐 큰 가격이 움직여진다든가, 네. 뭐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FOMC 같은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네. 큰 변동성이 동반되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그동안은 네, 그동안은 그랬었는데 과거형이죠. 네. 네,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럼 경기 침체랑 연관이 된 고용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 발표 지수 결과가 이제 뭐 예상치보다 상회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전 달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상회하는 기록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가격이 하락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내일은 금요일이고 금요일 이후에는 주말이고요. 네. 보통 주말에는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가격의 행보하죠. 변동폭이 줄어들어요. 조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수 발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뭐 안 좋게든 좋게든 만약에 방향성이 추세가 변동이 강해지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은 네. 그 추세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럼 내일 그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월요일까지 네. 주말까지도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21시 반에 발표가 된다면은 제가 네. 바로 이제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거를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예측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세 예측이 혼자서는 어렵고 또 거시경제 흐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겠죠. 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고 계시는 거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최근에 급락이 나와주었었어요. 비트코인 급락이 나와주었고 이제 이전 저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54.4K 구간을 54K 이탈하고 그 다음 매물대가 52.8K 그 다음에 50.5K 정도 구간에 조그만한 매물대가 존재를 했었는데 그쪽 구간도 이탈을 했고 이제 49K 구간에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었었고요. 그 급락 직후 이제 캔들이 양봉이 그래도 장악형 캔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 등장을 해주었고 이전 저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54K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상상 부근에 57.8K 구간에 단기적인 고점 매물대를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은 이 57.8K 구간을 이제 돌파해 주면서 오늘자 캔들이 돌파 캔들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2동평균선인 이 검정색 선을 지금 이탈을 하고 저항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이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근데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기울기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네. 완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22동 평균선인 파란색 선이라든가 아니면 주황색 선인 62동 평균선, 보라색 선인 이 122동 평균선이 하방 기울기로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이 24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하기 전에 이제 아래쪽으로 교차를 하기 전에 네. 이 242동 평균선을 재차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 주어야지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차 242동 평균선 가격대를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이 24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만약에 가격이 응축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저항 이후에 저점 구간까지 재차 빠져주지만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쌍바닥의 형태로 이제 상승 반전 패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저항을 받고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해주게 되면서
저점을 갱신하게 되는 이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는 시나리오 두 가지 정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일봉에서의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트러플, 네.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인데 네. 네. 네, 제가 트러플을 좋아해서 네. 장난이고요. 트리플. 네,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스토캐스틱인데 네.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근데 단기,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 이 과매도 구간을 골든 크로스한 이후에 네. 이 K선, 즉 파란색 선이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상승 가능성을 이제 시사해주고 있는 건데 네. 이 단기 중기보다 상위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장기 보조 지표의 K선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죠. 네. 그다음에 현재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 중기 보조 지표가 저점 구간이니까 네. 나는 상승으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242이동 평균선 혹은 이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나머지 저항 구간들까지 돌파를 해준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요. 지금 이 장기 K선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이지만 네. 가격이 이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고, 그럼 이전 차트 대비 가격이 상승을 하였으니까 네. 이 장기 K선의 이 기울기가 하방에서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줄 것이에요. 그럼 일봉 차트 기준으로 위쪽에서 장기 보조지표 K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일봉 기준에서는 위쪽에 저항 구간이 존재하지 않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노란색에 있는 건가요? 네,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은 이제 응축 구간이라고 이제 이전 방송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응축 구간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242동 평균선보다 살짝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60.8K 구간의 밴드 1선, 이 보라색 선인 밴드 1선과 이 검정색 선인 기준선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더라도 바로 위쪽 구간에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더라도 상방적으로 가게 되면은 뭐 기준선, 밴드 1선, 62평, 22평, 뭐 122평 등등 저항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작도적 관점 혹은 이동 평균선과 이제 구름대를 키고 보았었던 관점과 더불어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준 이후에 진입을 해주는 것이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도 초록 구간을 진입을 해주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항 구간을 네. 돌파해준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제 진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접근 방식은 노란 톡방에서 받아가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가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단기 시간봉으로 투자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단기적인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단기 네. 시간봉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렇다면은 일봉 관점이 아니라 단기 네.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일단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시간봉 작도 관점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오늘자 사실은 아니고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런 식의 상승 세기형 패턴, 맷집 패턴이라고 하죠. 네.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상승 세기형 패턴은 하락 반전형 패턴입니다. 네. 물론 비록 이전 차트를 보았을 때 최저점 구간부터 그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구간, 저점을 세 군데를 만들어 주었고요. 고점 구간 저점도 하나, 두 개, 이제 세 군데를 설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도가 높았던 패턴이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해요. 이 이후에 이 상승 세기형 패턴을 이탈하면서 재차 하락 비중이 나와주었고요. 하락 비중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차, 2차 비구간에서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구간들이 어디냐? 일단 1차적으로 전저점이었던 55.6K 구간, 그리고 이탈 시에 54.4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노랑톡방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남겨드렸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하락분이 강했었던 만큼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57.8K의
존재를 했었던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매물대를 형성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일봉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가격이 유지가 되려면은 네. 이 57.8K 구간을 돌파해 주어야 하고요. 57.8K를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1시간봉 관점에서 작도적 관점상 상승 채널을 이렇게 작도를 해 보았을 때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58.8K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 20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이 현재 응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평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제가 뭐가 나온다 그랬었죠? 응축 진행되다가 폭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주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평선의 응축은 곧 가격의 응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이제 수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확산, 폭발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구간은 응축 이후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단기 추세인 20이동평균선을 음. 집중해서 뭐요? 살펴보게 네. 된다면은 네. 하방 기울기 구간을 돌파를 해줬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0 저가 이동 평균선 혹은 62동 평균선 구간인 네. 가격대로 따지면은 56.3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가격이 상방적으로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네. 다만 지금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1시 반에 나오는 지수 발표를 잘 따라와야 된다. 네, 잘 확인을 하시고요. 체크를 한 네. 이후에 좋게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방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6.5에서 6K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쪽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이탈을 하고 이 저점 구간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방적으로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이평선적 관점에서는 가격이 상방적으로 폭발하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 구간 네. 입절가, 목표가는 어디느냐? 1차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쪽 59.5에서 59.8K 정도 구간에 조그마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쪽 구간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이쪽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검정색 선 242동 평균선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그럼 내려오는 242동 평균선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60.7K로 예상이 되는데 그쪽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가격선까지가 우리의 목표가인지 그리고 또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져 있는지까지도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살펴봤는데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보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함께 봐줘야 되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도미넌스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도미넌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미넌스 차트도 뭐 1시간봉, 뭐 4시간봉 네. 등등 시간봉에서부터 뭐 일봉, 주봉, 월봉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봉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 지저분하니까 네. 이제 이평선은 끄고 네. 작도 관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도미넌스 차트에 이제 비트코인과 도미넌스의 이제 상관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미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게 된다면은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게 된다면은 이제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의 점유율,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뭐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격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점유율이 몇 퍼센트 정도이냐를 이제 보기 나타내는 쉽게 지표. 나타내주는 지표이고요. 네. 도미넌스의 가격을 지금 보았을 때 57.31%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57.31%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보다는 네. 이 도미넌스의 차트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느냐, 비트코인과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도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차트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이었던 57.2%도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는 상승 추세 그리고 비트코인도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 얘네가 상승을 할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일까를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은 일단 비트코인 차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도미넌스의 가격도 올라간다. 도미넌스의 차트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트코인의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하락장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를 시사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알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럼 알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일단 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은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보다는 알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약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아까 차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네. 제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에서는 관망을 이어 나가시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 도미넌스 자체가 언제쯤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느냐를 살펴보려면은 일단 현재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 고점 저항 수평 저항선 구간인 57.2%를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제 20, 60, 120, 240 이동평균선 순으로 정별이 완성돼 있고요. 5이동 평균선을 타고 종가 기준으로 타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게 되려면은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거죠? 하락 반전 패턴이 나와 주어야 하고요. 네. 그럼 만약에 이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하락 반전 패턴 네. 뭐 대표적인 게 있죠. 뭐 쌍봉 아니면은 이제 헤드 앤 숄더 아니면은 상승 쐐기형 등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네. 패턴이 등장을 한다고 해도 저희의 지표인 신호등 지표에서 신호등표. 하락 다이버전스가 동반되어야지 신뢰도가 더욱더 높고요. 네. 그럼 이 하락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남기시면은 네. 저희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느냐 그거 아니고요.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배포를 해드립니다. 네. 다시 이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쌍봉, 상승 세기, 헤드앤숄더 등등 하락 반전 패턴이 하락 다이버전스와 동반이 되면서 아까 수평 저항선이었던 57.2% 구간을 재차 이탈을 해주면서 이 상방 기울기인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되어야지 알트코인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알트코인 상승장이 올 수 있겠다라고는 가능성을 야기한다고만 시사한다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과 알트코인까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동향들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 잘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까요? 함께 출동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 프론티어, 아카시 네트워크, 리플, 비트토렌트, 솔라나 이렇게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보러 갈까요? 네, 21.8% 상승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866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다라는 이유로 SEC와 이렇게 길게 소송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이제 SEC 리플랩스가 약 8억 7,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그러니까 이익 반환금 1억 9,800만 달러까지 모두 약 20억 달러를 내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여기에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만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리플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보여준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차트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리플은 일단 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이고 그쵸. 실제로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었고요. 맞아요. 물려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리플을 살펴볼 때 이제 SEC 소송 결과 혹은 소송 관련 뉴스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와 주었죠. 리플 승소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은 강한 펌핑이 들어와준 모습이고요. 네. 근데 다만 펌핑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920원 구간에 존재를 했던 이전 정고점 구간이었던 920원을 돌파를 실패하고요. 네. 꼬리를 말아 내리면서 매도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지만 오늘 재차 823원 이쪽 수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823원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으니까 혹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네. 이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승소로 인한 펌핑이 나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이었던 920원을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럴 때 매물대 저항 구간인 92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차트로 이렇게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상당히 펌핑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폭이 많이 컸었고요. 그에 비해서 상승, 조정폭, 되돌림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전 차트에서 보았을 때도 이제 이 강한 펌핑 구간들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그 분들에게 이제 본정가를 주는 가격이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매도, 실현, 물량이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920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될 지연정 이렇게 내려와 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쪽 꼬리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재차 가격이 하방으로 빠져줄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 구간 갖고 계신 분들께서 그럼 지금 입절을 해야 되느냐? 그건 네. 아니고요. 1차적으로 이 823원 수평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작도적 관점에서 홀딩이 가능하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막 정별로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40 이동평균선을 포함한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고가 돌파하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폭발 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고 신호등 네. 지표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초록 구간에 막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이 진입 이후 밴드 1선, 2선이 응축되어 있는 이쪽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던 네. 820원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 820원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유지를 하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장기 관점 위주로 살펴보신다라고 하시면은 240 이동 평균선인 775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도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현재 리플, 우리 아무래도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힘들어 하셨다 보니까 세밀하게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솔라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 3.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6,3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 이제 호재거리 뉴스가 나와줬죠. 브라질 증권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솔라나의 현물 ETF 제공을 승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요. 현재 세계에서 이 거래가 되고 있는 솔라나 E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 SIX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반에크와 21 쉐어즈가 6월에 솔라나 현물 ETF 상장 이제 신청을 했어요. S-1 신청을 했었는데 연내 승인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솔라나 역시도 이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솔라나 차트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일본 원화 차트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 예전부터 많이 관심을 그렇죠.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 관심 추천 종목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일단 이전 차트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은 수렴 구간 진행이 되었었고요. 상단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 주었으나 25만 8천 매물대 돌파 실패 이후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지금은 종가 기준으로 네. 이 수렴 상단부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모습이고 하단 쪽 매물대인 16만 8천 구간을 살짝 이탈하였다가 네. 말아 올려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 저점 구간 매물대였던 21만 7천 기준을 지금 살짝 돌파하였지만 꼬리 기준으로 저항을 봐주고 있고요. 지금 꼬리 기준 저항을 2개가 형성이 되었죠. 네. 꼬리 하나, 2개.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위쪽 상단 구간으로 수정을 해주게 된다면은 22만 300원 선에 지금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작조정 관점상 22만 300원을 돌파해 주어야지 다음 매물대 구간인 23만 1,6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고요. 만약 지금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추가적인 패턴은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상승 세기형 패턴이 등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구간에서 뭐 네. 단기적인 쌍봉 패턴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렴 아니면 박스 형태로 가격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정배열인 모습이고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였다가 재차 복귀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다만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현재 종가 기준 저항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상단에 22평 밴드 구간이 있죠. 22평 네. 고가 저가로 이루어진 22평 밴드 구간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 일기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할지언정 이 밴드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를 장기간적으로 장기간점으로 비중이 5% 혹은 10%만 지집을 할 거야 라는 분들이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나는 일봉 수익 관점으로 지금 뭐 2에서 3일 정도 관점으로 지금 진입을 할 거야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라나 이제 리스크 해지 잘 하시면서 거래하시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비트토렌트 먼저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비트토렌트 0.0011원의 가격을 형성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론이 완전하게 브릿지를 사용해서 비트토렌트 브릿지를 사용해서 이더리움과 연동된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트론에 완전히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주소를 공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이제 도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토렌트 이제 트론을 많이 사용하신다. 좀 더 빠르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트토렌트 현재 이제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달러 기준으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차트는 원화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변동이 네. 조금 없어가지고 캔들이 깨지게 네네. 되면서 나와요. 그래서 달러 차트로 살펴볼게 될 텐데 네. 달러 차트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작조적 관점상 하락세경 돌파해 주었으나 상단 매물대 구간이었던 이 가격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0점 이제 소수점 단위는 다 제외하고 이 숫자 부분만 부르도록 할게요. 네. 이 9376달러 부분을 이제 돌파를 실패를 하고 쌍봉 만들어주면서 냉란 이탈 그리고 이탈 리테스트 저항 받아주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상단 구간 리테스트 구간을 받아주고 이 저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7090을 재차 돌파해 준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아직까지 그런 차트의 모습은 아니고요. 네.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네.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20, 60, 120, 240으로 완전한 옆배열인 상태이고요. 네. 완전한 옆배열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방압이 그만큼 강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하방압이 강하면은 가격이 상승이 나와 주었을 때 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가격 매수세가 들어오기 힘든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키고 설명을 드릴 때 상승 반전 패턴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와주는 현상들이 있어요. 일단 거죠? 첫 번째로 지금은 급락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5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매수세인 양봉이 양봉 캔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완화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돼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서 22동 평균 밴드 구간까지 올라가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이 상승이 되려면은 단기 추세인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게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로는 힘들어 보이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5이동 평균선 전환 돌파 지지 나와주게 되면서 2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줄 것이고요. 저항 이후에 쌍바닥 혹은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네. 이 22동 평균선의 하반 기울기를 해소해주고 해소해주면서 20고가와 62동 평균선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그리고 제차 122동 평균선 혹은 이 구름대 선스팬 투선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 상승 시나리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토렌트를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토렌트 달러 차트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으로도 또 빠르게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네, 아카시 네트워크 4.3% 오늘 하루 종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49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최근에 이제 중앙 집중식의 채팅 서비스가 잦은 다운타임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카시챗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카시챗은 아카시 슈퍼 클라우드, 이 무허가 방식 컴퓨팅을 기반으로 좀 운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언제나 열려 있고 언제나 이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아카시 네트워크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아카시 네트워크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분 기준으로 살펴보기에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최고점보다는 이제 고점 구간에서 꼬리를 많이 말아내린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고점부터 작도를 해보았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현재 하락 추세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 구간의 수평 지지선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어요. 3,560원 정도 구간에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나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실패해주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의 차트이다. 그러나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1분 기준에서 보았을 때 지금 상승 다이버 신호인 이 사각형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전환 시나리오인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상방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신호 이후에 이 1차 목표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20저가 2평 밴드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봐준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가 해소를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현재 구간이 특정한 지지 구간도 아닐 뿐더러 이 5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주었으나 현재는 꼬리를 말아내리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 방금 전 비트토렌트에서 예시를 드렸었던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고가 혹은 6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네. 관점으로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그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현재 1분 구간에서 캔들이 많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62동 평균선까지밖에 안 나와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면은 하위 시간봉인 뭐 4시간봉으로 내려갔을 때 4시간봉 기준에서는 지금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 상방으로 전환되었고요. 저가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62동 평균선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3,69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네. 3,690원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저항 구간인 122동 평균선인 4,160원 정도 구간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두고 한번 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네.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아카시 네트워크를 좀 짚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도대체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차트 보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코인, 발굴 코인 함께 골라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러 갈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네, 프론티어 우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프론티어 0.2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29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프론티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인에 구애받지 않는 디파이 애그리게이션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유동성의 공급이라든지 프로토콜 트래킹과 관리 이런 것들, 또 스테이킹, 토큰 스왑,
이런 것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지갑인 뭐 메타마스크를 포함해서 코인베이스 월렛, 트러스트 월렛 이런 지갑들을 통합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가상 자산을 별도의 지갑에다가 옮길 필요가 전혀 없이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프론티어 코인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티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강한 코인은 아니에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저점 낮춰주는 네.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코인 뭐 매수 관점으로서 좋은 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란색 구간에서 빨간색 구간이 아닌 노란색 응축 구간에서 이 노란색 선인 482동 평균선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인 밴드 2선 네.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자 캔들에서도 이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잠깐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양봉 마감이 되면은 재차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네. 일단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5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이동 평균선을 돌파 마감이 완전하게 마감이 돼 주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5이동 평균선 돌파 마감 가능성 그리고 돌파 마감이 돼 주게 된다면은 5이동 평균선이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 전환이 완료되면은 이 네. 내려오고 있는 22동 평균선 저항 밴드 구간까지 도달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진입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위 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내려가서요. 25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때 고가를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목표가는 어디다 설정을 하느냐? 작동 관점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목표가라고 볼 수 있는 매물대가 두 군데가 존재를 해요.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전 전저점 꼬리 구간 920원 구간이 일단 1차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네. 이쪽 구간 돌파를 하고 올라와 주게 된다 그러면은 2차 구간 목표가 매물대 996원에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 손절가는 어디다 두느냐? 이 6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두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해 주었죠. 네. 이제 상승 그다음에 두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해준 것으로 예측이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상승 시나리오는 폐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가격이 올라가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가 이동 평균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790원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은 손익비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와 보았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와, 전문가님과 정말 정신없이 코인 발굴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내 질문을 아직 못 봐줬는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팀 코수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랩터 전문가님 그리고 티라노 전문가님, 도비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봐주시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 하나하나 전부 짚어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오후 7시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대.